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50대가 되면 친구들 생존을 걱정할 때 공무원은 전성기입니다. 라는 영상의 달댓글입니다. 지금 이 말도 웃기네. 아니, 공무원이 어떻게 정성기예요? 일단 사기업 다니보다 알 거예요. 사기업 다니보다는 50까지 버티는 것도 힘들어요. 현장직이 아니면 이것도 사기업도 현장직에 따라 이제 사무직에 따라 달라요. 보통 제가 버티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무직. 이게 나이 먹으면 현장직하고 사무직 입장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져요. 보통 일반적인 회사 하면 이제 사무직은 대졸, 현장직은 보통 고졸 또는 전문대졸. 이게 갈려 있어요. 보통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기업은 보통 중견기업 정도 되면 노조가 다 있습니다. 노조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정규직이 된 이상 함부로 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버티면 쭉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직은 기본적으로 노조가 없습니다. 대기업도 노조가 없어요. 노조가 없다는 얘기는 사측에서 뭐 경영이 힘들면 얼마든지 이제 직원들을 이제 자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강제 자를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쥐어주고 나가게끔 만들잖아요.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희망퇴직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부터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희망퇴직을 대규모 하겠다고 얘기했죠. 삼성도 그렇고. 그래서 50대가 아니라 한 40대 초반만 되더라도 희망퇴직에 대한 염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뭐 어떤 포지션이 없다. 내가 회사에서 뭔가 해주는 게 없다. 뭐 그러면 내 자리를 보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직장을 다니면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우리 부서에서 뭔가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 부서 성과가 안 나와. 회사 분위기 안 좋아요. 이미 회사 조직 내에서 희망퇴직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부장이 따로 면담을 하재요. 뭐겠어요? 웬만하면 면담을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따로 봤으면 좋겠다고. 자기 사무실 보자고 하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 이게. 예감하는 거죠. 아, 나보고 희망퇴직 제안하는가 보다.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거든요. 어떤 대기업 출신 유튜브를 보니까 그분도 희망퇴직하고 나오셨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보통 희망퇴직하면 약간 예상 후보자가 있대요. 이게. 랜덤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랜덤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후보자가 있대요. 후보자가 있고 이게 소문이 금방 난대 이게. 회사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이미 직원들 사이에서도 아, 저 사람들 중에 몇 명 누군 나가겠구나 딱 아는 거야 이게. 그러면 눈치가 엄청 보여 이게. 아, 저 중에 한 명 나가겠구나 우리 부서에서. 거기서 이제 눈치 싸움 벌어지는 거죠. 누가 나을 것이냐. 자기보다 나오고 싶은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버티고 싶겠죠. 근데 회사에서는 어떻게 나가게끔 하죠. 일단 회사에서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희망퇴직 제안하는데 많이 안 나가겠다 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리 빼버립니다. 보통 관리자면 파트장이나 어떤 그런 직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빼버려요. 한직으로 보낸다거나 그 직함 없애버립니다. 그럼 자존심이 굉장히 박살나요. 정상직 직장인이라면 내가 파트장인데 파트장 직함이 없어져. 다른 사람이 그 자리 대신해요. 쉽게 말해 너 나가라는 거죠. 네, 사연 보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압박을 줘요. 안 나오고 버틴다? 그러면 이제 지방 한직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애매한 데로 보내보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못 버티게 만들죠. 못 버티게. 그래도 공무원은 그런 거 없죠. 공무원은 나이 먹었다고 막 이제 뭐 직급을 안 준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데 내보낸다거나 그런 거 없죠. 그냥 나이 먹어서가 쭉 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나이 먹어서 고충이 있긴 하지만 사기업을 다니는 분들 비하면 양반이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기를 몰라도 나와 내 울타리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IMF를 겪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플렉스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울타리가 온전히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삶은 억대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울타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공무원은 떵떵거리며 살 수는 없어도 내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안 하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게 하고 온전히 내 울타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게 큽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분 좀 나이가 있는 분 같아요. 인생 경험이 많은 분 같습니다. 굉장히 글이 예, 잘 읽히네요. 예, 이런 댓글 읽으면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요를 봐도 이 댓글 보면 좀 지적력 있는 분 같죠? 예. 표현이 좋잖아. 전성기는 몰라도 나와 내 울타리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게 큰 강점. 그렇죠. 여러분, 나와 내 울타리라는 거 뭐예요? 내 울타리는 아마 가족이겠죠, 가족. 예. 결혼하신 분들 가정이 있죠. 가정이 내 울타리입니다. 근데 이 울타리 지켜야 돼. 가장이라 하면 이제 내가 만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어떻게든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지키려면 직장을 다녀야 되고 고정적인 월급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나이 먹어 쉽지가 않죠. 사기업은 나이 먹어서 이제 회사에서 버텨나가기 어려운데 공무원은 정년 보장해주니까 어떻게든 내가 안 나오고 버티면 다닌 동안만큼은 내 가정의 울타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크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사기업을 다닌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 압박 그리고 이제 퇴사 압박 같은 것들이 시달리다 보니까 내가 가진 울타리를 지키는 게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 IMF를 겪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분은 IMF를 겪어보신 분 같아요. 나이가 좀 있는 분 같아요. 플렉스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울타리가 온전히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죠. IMF 때 이제 겪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걸 겪었습니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굴지의 대기업에서 이제 정리해고 당해서 이제 며칠 사이에 실업자가 되신 분들. 그때는 뭐 희망퇴직 같은 거 없었거든요. 그냥 정리해고. 예. 그냥 이번 주부터 나오지 마. 예. 그냥 해고였죠, 해고. 그래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 받아가지고 졸지에 뭐 실업자 되고, 예. 그 생계에 지장이 생긴 분들이 많죠. 근데 그때 살아남은 직업이 뭐예요? 공무원이죠, 공무원. IMF 이전까지는 공무원에 관심이 없었죠. 그냥 공무원 월급 적고 고생하는 직업이다. 여러분, IMF 이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은 기피 직업이었어요. 기피 직업. 정말 뭐 고시 같은 그런 이제 행정고시, 사법고시 같은 그런 이제 5급 출신 아니라면 일반 말단 그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대접을 안 해줬습니다. 주변에서 공무원 일한다고 하면 불쌍히 봤어요. 엄청 불쌍히 봤어요. 지금 말고. 90년대 초중반에 공무원 됐다고 하면 아이고 남자 새끼가 어떻게 할 게 없어 공무원 하냐? 나 같으면 돈 줘도 안 한다. 물론 지금도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도. 근데 옛날에 대놓고 했어. 대놓고. 오프라인에서. 공무원 월급 적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처럼 안 많았어요. 복수 지금만큼 안 좋았어. 근무도 힘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웬만하면 안 한다는 직업 중에 하나가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다가 IMF 터지고 나서 우리가 이름만 들면 알만한 기업들에서 직원도 다 내보내고 사람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실업자가 되고 먹고 사는 게 막막하고 근데 그런 와중에 공무원은 살아남고 예. 공무원은 그래도 국가가 완전히 망하지 않는 이상은 유지가 되는 직업이다. 나이 먹어서도 일할 수 있다. 사람들한테 인식이 딱 박혀버린 거죠. 이제 그 이후로 공무원이 되겠다고 이제 준비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공무원 학원 같은 것도 많이 생겼죠. 그 전까지는 이제 공무원 학원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국 각지 유명한 공무원 학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뭐 잠깐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하지만 멀리 봐야 돼, 멀리. 멀리 봐야 됩니다. 공무원은 딱히 변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재미가 없어요. 들어가는 순간 변수가 없어집니다. 내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근데 사기업 변수가 많아요. 사기업 봐봐. 그 잘 나가던 삼성전자가 이렇게 직원들 많이 내보낼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3년, 4년 전만 해도 막 삼성전자 막 떡상해가지고, 각 기업이다 추앙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3만 전자라고 막 놀리고, 나갈 거 걱정하고, 불과 한 3, 4년 사이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의 운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기의 운명이라는 게. 공무원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압박은 없다는 거죠. 물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만 보면 좀 많이 아쉬워요. 돈만 보면. 예. 아무래도 먹고 사는데 돈이 중요한데 공무원은 딱 그 정해진 월급만 받고 일하니까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겸직이 안 됩니다. 투잡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집이 엄청나게 잘 살지 않으면 사실 좀 공무 월급 가지고 생계 유지하는 건 좀 빡세긴 합니다, 이게. 그래도 어떻게 굴러가긴 하잖아. 그러니까 공무원은 사실 욕심 없는 사람들이 해야 돼. 욕심 없고 이제 돈 많이 안 쓰는 사람들이 있죠. 형님, 제가 현재 완성차 생산 엔지니어 재직 중인데 여기도 제2IMF가 오면 해고도 위험이 있을까요? 있죠, 이게. 그때도 현차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때도. IMF 때 현차 직원도 많이 내보냈어요, 이게. 정리해고 많이 시켰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어요. IMF 같은 일은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때 IMF 그러니까 제2IMF 그러니까 예전 IMF랑 똑같이 오면 당연히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좋은 회사라 하더라도. 근데 그럴 일이 웬만하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많은 대기업들이 그 IMF를 겪으면서 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대기업들이 두 분 다시 IMF 그 꼬라지 안 날려고 나름 이제 안전장치 다 걸어놔서 그래서 그때처럼 막 대량 해고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게. 네. 좋은 직장 다니네요, 좋은 직장. 완성차 다닐 정도면 좋은 직장이네요. 네, 축 다니시기 바랄게요. 아무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 나쁘지 않은 직업이 맞습니다. 공무원. 그러니까 뭐 지금 사람들이 뭐 공무원의 직업을 안 좋게 본다고 해도 또 10년 뒤 시간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예. 앞으로 이렇게 좀 고용이 불안하고 뭐 사기업에서 직원도 많이 내보내고 장기 근속 못 하게 된다면 또 사람들이 공무원을 또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 합격하신 분들 예, 땀만 먹지 말고 다른 직업하고 비교하지 말고 잘 다니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